이 상황에서 메디나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이었지만 이강인이 여기서 감아 차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가까운 포스트로 차는 걸 선택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강인이 메디나의 판단을 미리 읽고서 이걸 역이용한 셈인 거죠. 결국 에메르송은 에메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바깥쪽을 향하고 메디나는 감아차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몸 방향이 안쪽으로 치우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공간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이강인의 판단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라이벌인 마르세유에게 5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중에서 이강인이 들어간 지 7분도 안 되어 득점을 해냈는데 슈팅을 할 때 보인 심리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득점 장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득점 장면을 복귀하려면 이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강인은 여기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중미인 마요르와 오른쪽 풀백인 에메리와 함께 상대의 오른쪽 후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죠. 상대는 가장 안전해야 할 본인들의 최후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줄 곳이 모조리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억지로 볼을 빼내려다가 이걸 마요르에게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뒤에서부터 만들어갈 필요가 없이 대단히 높은 지역에서부터 그대로 공격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이강인이 이전과 달리 가장 측면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약간 중앙으로 좁혀진 하프 스페이스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당장은 에메리가 측면을 먹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볼을 갖고 있는 마요르가 본인이 더 중앙으로 직접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강인 쪽이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였는데요. 마요르의 움직임과 함께 중앙에서 네베스 같은 선수도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르세유의 수비진이 중앙으로 잔뜩 쏠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마요르가 직접 중앙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가긴 어려워졌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강인한테 볼을 넘기게 되었죠. 방금의 과정으로 인해 마르세유 선수들이 지나치게 중앙으로 좁혀지면서 이강인한테는 순간적으로 활용할 공간이 발생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위치 자체는 박스의 바로 바깥쪽이라는 마르세유 입장에선 대단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에메르송이 이강인을 잡으러 이동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볼을 잡은 이강인의 판단력이 빛을 발했는데요. 먼저 에메르송이 지금 이강인을 잡으러 오기는 했지만 에메르송 입장에서는 온전히 이강인 하나만을 바라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측면에 있는 에메리도 완전히 프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강인이 취할 수 있는 방향 선택지는 크게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느냐 아니면 측면으로 내주느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나마 중앙 루트는 메디나 같은 선수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가 있지만 측면은 온전히 에메르송만이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메르송은 측면을 우선해서 무게중심을 잡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 다음의 장면을 비교해보면 보다 에메리 쪽에 가까운 쪽으로 위치가 옮겨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메르송이 이런 선택을 하니까 이강인은 직접 중앙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방금의 계산대로라면 그럼에도 메디나가 있으니까 괜찮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강인이 몸을 중앙으로 돌리자마자 바로 슈팅을 때릴 모션을 취했기 때문에 메디나가 이강인과 충분히 거리를 좁힐 수준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메디나가 아직 믿을 구석은 충분했는데 여기에서 왼발로 잡아놓고 때린다면 결국은 이와 같이 감아차는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가까운 쪽은 에메르송에 의해서 대부분 가려지는 데다가 설령 통과가 된다고 해도 골키퍼가 대응하기가 좋은 위치라서 감아차는 것에 비해서 득점 성공률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나가 위협적일 수가 있는 감아차기 루트를 막아낼 수 있도록 상체를 최대한 감아차기 궤적으로 쏠리도록 만든 건데요. 이 상황에서 메디나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이었지만 이강인이 여기서 감아 차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가까운 포스트로 차는 걸 선택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강인이 메디나의 판단을 미리 읽고서 이걸 역이용한 셈인 거죠. 결국 에메르송은 에메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바깥쪽을 향하고 메디나는 감아차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몸 방향이 안쪽으로 치우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공간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이강인의 판단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통과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메디나가 한쪽 다리를 뒤로 쭉 하고 뻗고 있는 중이죠. 혹시나 여길 노리더라도 자기 다리에 걸리게 만들겠다는 최종적인 보험 같은 건데요. 이강인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살짝 뜨도록 찼기 때문에 여기에도 걸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관문인 골키퍼가 남았는데 이 골키퍼도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강인의 슈팅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하고 날아온 게 아니라 골키퍼의 코앞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코스를 그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냥 땅으로 쭉 하고 깔려서 오거나 아니면 뜬 채로 빨랫줄 마냥 쭉 하고 오는 코스였다면 골키퍼가 손으로 그 코스를 정확히 갖다 대어서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볼이 처음에는 뜬 채로 오다가 자기 코앞에서 볼이 뚝 하고 떨어지니까 이게 골키퍼가 뻗은 손의 아래로 통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득점은 이강인이 상대 수비수 2명과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한 것에 더해서 골키퍼가 막기 대단히 까다로워하는 골키퍼 앞에서 원바운스가 되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슈팅을 대단히 완벽하게 성공시켰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득점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슈팅의 기대 득점값이 폼몹 기준으로 0.04라는 대단히 낮은 수치로 책정된 것도 그만큼 이 슈팅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상당히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강인은 지금까지 볼을 뿌리는 옵션으로는 참 훌륭하지만 직접적으로 박스 내부를 타격하거나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내는 행위 등에서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도 받았지만 오늘 보인 득점 장면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대단히 높은 퀄리티로 나타냈다고 생각해요.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높은 퀄리티의 선수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도 스스로 발전하는 것에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번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상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